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방송국 KTBS입니다. 지난 3월 31일 사회과학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사회과학대학 학장님을 통해 해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방송국 KTBS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중 사회과학대학 학장님을 모시고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회과학대학 학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있는 행정학과 김태진 교수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만난다라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회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를 배우는 그런 학문들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나침판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나침판 역할을 하는 학과들이 모인 것이 사회과학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학장님과 총 6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과학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먼저 우리 사회가 어떨 건지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시죠? 네. 학문적으로 우리 사회를 초고속 사회다, 초연결 사회다, 더 나아가서는 AI 혁명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기술적 성장, 경제적 성장 뒤에 이면에는 빈곤의 문제 또는 불평등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고 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에서 많이 접하죠. 이런 것처럼 사회과학은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학문적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학장님께서도 대학 시절 공부가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극복할 수 있는 거라면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한테 주어진 것이라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명상, 특히 걷기 명상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제 호흡에 집중하고 제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스트레스의 강도가 강할 때는 달리기도 했어요. 달리면 일단 땀도 나고 고통스럽죠. 고통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지 스트레스가 먼저 떠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의 강도가 약하면 걷기 명상을 추천드리고요. 고민의 강도가 강하면 좀 달리기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너무 그렇죠?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예.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육의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과학 교육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가장 크게 달라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꼭 학문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요즘은 AI 혁명 시대다, 정보화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대한 쓰나미처럼 AI가 전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는 않거든요. 신석기 시대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불의 혁명, 그 다음에 우리의 산업 구조를 확 뜯어버린 산업혁명, 이런 데 혁명의 얘기를 붙이는데 AI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그만큼 AI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융합교육도 중요하다. 또 교육부에서는 학문간 벽을 허물어야 된다. AI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학 전 분야의 여러 학과가 있잖아요. 그 학과에서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영역 속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것이 진정 사회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 또 한 가지 하나 덧붙인다면 다문화 사회예요. 어디서든지 외국인들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전달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이런 문제를 좀 자격증을 갖는 스펙을 가지면 아주 좋겠다. 이제 두 번째 넘어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스펙이 있을 거예요. 뭐 회계라면 전산회계, 행정학과라고 하면 행정학과와 관련된 사회조사 분석사,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복지 자격증,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해야지 자격증이 많다고 무조건 취업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것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경험에 관한 얘기예요. 인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인턴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회학은 제가 보기엔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취업을 할 때 면접관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이 인턴 경험은 뭘 해봤냐, 그래서 배우고 느낀 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인턴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보조나 사무보조를 하다 보면 특히 느끼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낭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경험은요, 여러분 각 학과에 있는 캡스톤 디자인, 이걸 좀 집중적으로 잘해봐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 학과마다 존재하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일단 팀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발표를 하게 되죠. 첫 번째, 팀별로 구성이 된 그 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 소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거슬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도 있고, 프리라이더가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친구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회에 나갔을 때 직원들 간의 소통 능력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과목에서 문제를 탐색하지만 그 문제의 유형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그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 자체가 사회 현상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보고서도 쓰고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목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공부도 하게 되고 현장 인터뷰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 많은 질문 드리고 교수님들께 전문가도 많이 찾아가 봐라. 선생님들은, 특히 교수님들은 공공재거든요. 공공재는 뭐예요? 값싸게 쓸 수 있지만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들에게 꼭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늘 찾아가시면 우수한 사회과학 대학 교수님들은 친절하게 물리치지 않고 친절하게 답변 주시고 대안을 탐색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됐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학장님께서는 대학 생활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질문들이 아주 크고 무겁습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하죠. 우리 아나운서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삶에서 행복만 쭉 이어지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죠. 재밌는 연구 하나 말씀드릴까요? 1938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라고 신입생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신입생들이 돈과 명예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해질 거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매년마다 신입생한테 물어보는데 대학교 재학생들은 돈과 명예라는 대답을 계속 해왔답니다. 1938년이니까 9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인터뷰를 했대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대요.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해서 주변을 배려하지 못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성공하려고만 했고 좋은 직위에만 앉으려고 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그들과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보다 구체적인 대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장 내일부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봐라 라고 보내주고 싶습니다. 저는 다르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연령 한 10대 간격 한 60대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공부, 사귀고 싶은 친구, 그 다음에 가보고 싶은 거, 취미하고 싶은 것, 운동하고 싶은 것,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글로 써보는 거. 그리고 나서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은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은 더 노력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대요. 막연히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행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인 행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6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학문적 성장에 있어서 독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졸업 전에 읽으면 좋은 책을 한 권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일까요? 꼭 한 권만 추천하라고 하니까 강신주 선생이 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은 인간이 갖는 48가지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회라는 그런 감정을 감정 수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스피노자의 말을 빌려서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게 바로 후회의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후회라는 감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후회스러워 라고 했지만 나이가 먹어도 지금 영어로 공부한다면 후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제가 보기에 요즘 학생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취업을 해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학점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잘 안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는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꼭 전해지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배려하는 인간이 되라.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좀 높여라.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의외의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주변 사람이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만큼 세상에는 친절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친절해야 된다라고 배우는데 친절한 사람이 없고요.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 것을 챙기기 바쁜 거예요. 공감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데 공감이 뭔지 몰라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 사람 가족이나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때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오늘 몇 명이 죽었나 보다 라고 해서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주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주변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감 능력도 키우고 타인을 배려하고 거기다 또 친절하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미래 사회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갖고 있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큰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장님 인터뷰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KTBS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KTBS 아나운서 김주연, PD 박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장님은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셨으며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여러분의 진로와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BS 아나운서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